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작물을 재배하면서 연면 시비는 병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자란 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연면 시비를 잘못하면 잎이 타버리거나 떨어지고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수확량과 품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오늘은 연면 시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복분자를 드시려고 새고랑을 심으셨는데 어저께 약하셨대요. 약하셨는데 영양제도 하고 약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쪽 고랑 이쪽 고랑 굉장히 좋죠. 응,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만 탔어. 이렇게 지금 탄 이유는, 이게 꼬실라진 이유는 지금 2번 쳐서 그래요. 보통 농사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값이나 영양제가 참 비싸잖아요. 저도 뭐 농약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건 공감해요. 근데 아깝다고 조금 남았다고 여기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치셨네. 여기까지 오다가 약이 조금 남은 게 여기는 살짝 여기까지 친 거야. 여기까지 쳐갖고 지금 약해가 났어요. 원래 약을 하실 때 약을 한 번 한 자리는 영양제든 약이든 2번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날 또 약을 하셔갖고 약해가 나신 분이 있어요. 고추에 하루 지나서 약이 아까워서 다른 약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 다음날 또 고추에 약을 하셨대요. 아침에. 그것도 총체벌레약만 이길래. 그럴 때도 약해가 나옵니다. 약해가 나와서 이런 약해가 났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이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새순이 나와야 돼. 이게 꼬실라지면 이거는 죽습니다. 고사를 해요. 고사를 하는데 이 새순이 살아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아까 앞쪽에는 전부 다 잎사귀 다 꼬실라져갖고 이게 까맣게 탔어요. 이런 것들은 새순이 나오게끔 도와줘야 하거든요. 뭐 약해를 감소시켜줘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상황에 맞게끔 해야 한다면 알게하고 아바나트하고 전부 40씩 타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중복살포와 이제 반대되는 경우인데, 남은 약재를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농약의 경우 전용 성분이 분해되면서 살충 살균의 효과가 떨어져서 방제가 제대로 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농약, 영양제 등에 혼용한 경우에도 뭐 화학 반응이나 미생물의 작용으로 이제 변질이 되면서 효과도 떨어지지만 약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잦은 연면 시비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추입니다. 초반에 세균기 부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약재를 1일, 2일 간격으로 굉장히 자주 연면 시비한 경우인데요. 이제 다른 약재를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또 정량, 적정 기온에 살포하더라도 오히려 연면 시비를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이처럼 잎이 경화되고 약해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냉해나 약해가 발생해서 특정 자재를 3일 간격으로 뭐 연면 시비하거나 해충 밀도가 너무 높아서 간격을 짧게 해서 방제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재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오늘 어떤 자재를 연면 시비하셨다면 최소 5일은 지나고 연면 시비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초제 피해인데요. 제초제를 사용한 노즐, 호스통에 살충, 살균, 영양제 등을 사용한 경우 남아있는 제초 성분에 피해를 보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제초제 피해 전화를 이제 2통 받았는데요. 아직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 물로 오랫동안 헹궈서 사용하면 괜찮았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은 분리해서 써도 호스는 같이 경유해서 쓰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물로 충분히 헹궈도 이처럼 제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초제는 전용기구로 구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약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농도 살포 그리고 혼용 문제인데요. 사용 방법에 나와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넣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약을 넣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조금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더 효과가 좋으라고 해서 더 많이 넣으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약해 발생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자재 혼용의 경우 워낙 다양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전문 처방사의 처방을 받으실 때 너무 많은 자재 혼용은 피하시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자재를 직접 조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각각 소량씩 조금씩 혼용해서 침전이 생기거나 층분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00리터나 1톤 탱크 같이 많은 양의 혼용해서 하시면 이제 혼용이 잘 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혼용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고온기 연면살포인데요. 고온기에는 물만 잘못 줘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0도가 넘어가면 연면 시비를 금해야 하는데요. 이제 여름 고온기에는 오전부터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30도가 넘지 않더라도 오전 살포하고 나서 금방 기온이 30도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즉 약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고온기에는 이른 오전 새벽에 치시던가 아니면 저녁에 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투 이행력이 높은 약재는 단독 살포에도 경우에 따라서 약해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살포하시는 시간대 온도 그리고 타 자재와의 혼용 여부에 더욱 신경을 써서 살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육이 좋지 않을 때에는 잎의 두께가 얇아져서 약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때도 약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많은 약재 혼용을 금하시고 그리고 살포하는 시간대, 온도 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도 기공이 잘 열리지 않아서 살포 효과도 떨어지지만 반대로 약해 확률은 높아집니다. 연면 시비하시기 전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렸던 요인과 더불어 잎에 살포된 약액이 늦게 마를 때에도 약해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약액이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확산제를 혼용하시거나 확산제 혼용이 안 되는 경우라면 좀 미세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약해가 발생한 후 처방입니다. 약해를 받으면 뿌리도 일시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연면 시비를 통해 회복시켜주는 것이 좋은데요. 간단하게는 요소를 연면 시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소는 생육 회복에 필요한 효소 단백질을 생성할 때 이제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이때 아미노산의 아민기를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소는 더 진하게 공급할 수도 있지만 물 20리터에 요소 40에서 60g 정도 5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연면 시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 효과적으로 약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알게나 아바나뚜 처방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까 말씀드린 제초제에 의한 피해를 받은 곳인데요. 피해가 심해서 이곳은 알게와 아바나뚜를 혼용해서 처방했습니다. 처방 후 5일이 지난 모습입니다. 제초제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고추 잎인데요. 초산 칼슘과 농약을 잘못 혼용해서 발생한 약해였습니다. 방제사분께서 직체 없이 아바나뚜를 처방해 주셨는데요. 5일 후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해를 받았던 흔적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굉장히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처럼 약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빠르게 처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약해가 발생한 곳의 세포 조직이 완전히 괴사하기 전에 빠르게 이런 생리활성제나 아미노산제 계통을 이제 처방해 주시면 그만큼 회복할 확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